안녕하세요. 네이처 골미 약사입니다. 제가 리브레 프리스타일 리브레를 구매하는 방법을 영상을 한번 소개해 드렸고, 이제 지금은 이제 리브레를 앱을 설치를 했고 이 실행을 해서 제가 측정했던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브레 앱은 리브레 링크라고 해서 이 앱 이름인데,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치면은 이런 앱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리브레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설명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제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 설치하시면 되고. 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리브레 링크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스캐닝 준비 완료라고 딱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측정한 결과치가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리브레를 일단은 센서를 이 팔 뒤쪽에다가 이제 부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부착할 때 이제 주사 바늘 같이 생긴 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리브레의 이제 센서죠. 이제 필라멘트처럼 생긴 센서를 이제 체내에 삽입하는 일종의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주사 바늘이 삽입할 때 이제 구멍을 뚫으면서 필라멘트를 장착시키고 주사 바늘은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구멍이 뚫리긴 하는데 이제 바늘이 꽂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착을 하고, 이게 장착을 하고 나서 1시간 정도 뒤에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다고 뜹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이 1시간 정도 있으면은 그 이후부터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스캐닝 준비 완료라고 뜨고, 이제 지금은 저는 데이터가 쭉 쌓여 있지만 이렇게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센서를 대해서 측정을 할 텐데, 지금 저는 이제 센서 종료일 6일이 남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파란색 이게 표시가 뭔지 몰랐는데 이게 한 개씩 한 개씩 깎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요 초록색 연두색으로 돼 있는 요 칸이 6개 남았고 6일 남았다 그 뜻이거든요. 이제 6일이 지나면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한 결과를 대충 보면은 지금 평균 혈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90mg per 데시리터라고 돼 있고 90이고, 그다음 마지막 측정치는 언제 나와 있고 목표 시간 범위 이거는 제가 뭐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혈당을 100을 기준으로 지금 대략 이게 70, 제일 밑에서는 이 보면은 약간 연두색 박스가 있죠. 이 박스가 제일 밑에가 70이고요. 제일 위에가 170인가 180인가 180인 것 같아요. 그림으로 보면 180 정도 선에서 내가 이제 측정한 결과치가 이제 위아래로 얼마만큼 갭이 있느냐 이렇게 혈당치를 이제 측정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을 때 내가 띄엄띄엄 측정을 해도 8시간 동안의 결과치를 가지고 있던 거를 전송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는 그려집니다. 근데 좀 더 촘촘하고 세세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100에서 150까지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칸을 나눠 가지고 대충 얼마 나왔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는 확인할 수밖에 없고요. 뭐 조금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속 혈당을 보는 거죠. 뭐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에 제가 약간 테스트 한다고 어저께 제가 약간 오전에 밥을 일부러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안 하고 혈당이 얼마나 떨어진지 관찰했는데 대략 한 80 전후로 해서 혈당이 나왔고, 오전에 원래는 항상 저는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안 하니까 점점점 점심시간이 다가올수록 혈당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저혈당까지 떨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아마 끼니를 안 했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이제 당신생 반응이라고 해서 내 몸에서 새롭게 당을 만들어서, 보통 간에서 만들거든요. 간에서 만들어서 혈당을 유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혈당이 한 70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저혈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혈당이면 식은땀이 나면서 더 혈당이 떨어지면은 이제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만, 정상인이라면은 이 당신생 반응을 통해서 내가 저혈당이 안 되도록 일정 기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사장애, 이제 당뇨 환자죠.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 신생 반응이라든지 당 조절 자체가 고장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혈당이 또 저혈당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어쨌든
어제 아침을 굶고 오후 3시쯤에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혈당이 대략 한 120 전후로 올라갔다가 다시 좀 떨어졌다가 또 저녁 식사를 하고 또 한 120 정도 왔다가 떨어졌다가 그리고 자는 동안에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에 보면은 잘 때는 당연히 당이 떨어집니다. 내가 굳이 에너지 소모가 없잖아요. 에너지가 소모가 없으면은 혈당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시간대 잘 때 맥박수, 즉 혈압도 가장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잘 때는 에너지가 많이 안 필요하기 때문에 혈압과 혈당은 동시에 떨어지는 게 이제 당연하고요. 정상인인 경우에는. 그리고 뭐 내가 온라이트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 반대로 내가 밥을 굶었지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혈당을 많이 올려야 될 때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하면서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잘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자는데 또 너무 떨어져 가지고 수면 중 저혈당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들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사 장애가 있는 분들은 당 신생하는 것도 조금 잘 못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음주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한다고 당 신생을 잘 못해요. 그러면은 저혈당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도 일어났을 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혈당이 낮아지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설탕물 또는 꿀물을 타서 이제 먹었던 거를 먹었던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혈당으로 인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었다고 보실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잦은 음주로 인해 이제 꿀물을 임시방편으로 이제 먹는 건 나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음주를 사실 줄이는 게 맞죠. 술을 되도록이면 안 먹으면은 간이 술 해독한다고 막 일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내가 저혈당일 때는 당 신생을 통해서 당을 올려줄 수 있고 저혈당이 나타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당뇨 환자랑 이제 그리고 노화 나이가 들수록 당 신생 능력치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능력이 약하신 분들은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혈당이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래도 혈당이 잘 때는 잘 이렇게 떨어졌다가 아침에 기상을 하면은 또 이제 활동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혈당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혈당 올려주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또 아침에 잘 못 일어나겠죠. 뭐 술 먹은 다음 날처럼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측정한 결과는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고 이걸 일단 결국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분석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식사라든지 특정 식사 중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라든지 아니면 뭐 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나의 혈당 변화를 보면서 이게 바로바로 내가 이렇게 수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내가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문제가 됐다면은 그 음식을 조금 피하거나 줄이거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 조절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사열기를 통해서 그때그때 혈당 측정하는 것도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보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백날 측정을 해도 내 생활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뭐 측정하는 의미가 사실 없죠. 뭐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자가 학습을 통해서 이제 당뇨는 혈압, 당뇨, 고지혈 이 세 가지를 이제 생활습관병이라 부르고 대사질환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에는 운동과 식사가 잘못된 사람들, 즉 생활 습관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뭐 과로나 스트레스 이런 것도 당연히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결국에는 내 생활에서 교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측정을 하면서 이걸 보면서 직접 육안으로 보면서 이제 교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가 이제 내가 한 6일 정도, 6일이 아니고 한 8일 정도 사용해 보면서 이제 느낀 거고, 이제 저는 당뇨가 없지만 그래도 당이 얼마만큼 조절되는지, 그리고 내가 끼니를 굶었을 때 저는 테스트 삼아서 어쨌든 끼니도 굶어 봤지만 혈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끼를 굶어도 유지가 되고 약간 배고픈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도 버틸만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두 끼, 세 끼 굶었을 때 변화도 나는 궁금하다. 그럼 또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측정하면서
내가 약간 이런 걸 측정하게 되면은 저혈당인지 아닌지를 보면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뭐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저혈당이 계속 되면서 간헐적 단식하는 거는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든 어떤 다른 단식을 하든 간에 이런 식으로 측정하면서 단식을 한다면은 이제 내 몸의 상태, 모든 단식이라는 게 다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단식이라는 건 음식을 굶는 거기 때문에 몸이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에는 단식을 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뇨 환자가 당연히 단식하면 안 되듯이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는 사람이 당뇨 전단계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단식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식이나 당뇨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운동했을 때 공복식 운동일 때 얼마나 혈당이 올라가는지, 우리가 보통 운동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공복식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또 많이 올라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당을 내가 못 받아들이니까 아무리 혈당을 올려줘도 내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몸에서 세포가 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뇨 환자들이 보통 그랬는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은 더 힘들어지고 몸은 배가 고픈 상태인데 혈당을 올려줘도 못 먹는 상황. 이런 것까지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이제 운동을 좀 줄여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혈당이 올라가는 걸 봐가면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서서히 길었는데 이거는 대략적으로 어쨌든 그래프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라 그 말이고요. 왼쪽에 있는 메뉴바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뭐 이름도 나오고 기록 일지가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기록 일지를 누르게 되면은 제가 아침에 지금 오늘 오전에 일어나 가지고 쭉쭉 이렇게 측정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그때도 이렇게 숫자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그때그때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뭐 6시간마다 한 번씩 측정을 한다. 그러면은 측정한 결과가 딱 3번밖에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간중간에 자주 하고 싶으면 자주 이렇게 측정을 해서 수치로 직접 이제 숫자로서 얼마만큼 올랐는지 떨어지는지를 이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주 해야 돼요. 자주 측정을.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한번 NFC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지금 이게 스캔 센서가 나오면은 센서가 지금 측정이 잘못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측정이 됐고 이렇게 측정이 되면은 이렇게 혈당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98 나왔고 오전에 이렇게 3시부터 6시까지 해가지고 지금 조금 올라가 있긴 한데 100 이하로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오차도 있다고는 해요. 혈당 측정기로 직접 했을 때랑 그다음 연속 혈당이 됐을 때랑 약간 오차가 있는데 그 오차 범위는 이제 조금 교정을 해서 이제 대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차도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오차를 감안해 가지고 측정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그리고 처음에 첫날에 측정 이제 하게 되면은 첫날 한 3일 동안은 조금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혈당이. 그래서 1일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제가 첫날에 했던 결과치가 지금 12월 30일 날 첫날에 해서 했는데 이때 혈당이 처음에 이제 오전에 꽂아가지고 측정하니까 이제 100 이하로 이렇게 쭉 나왔는데 하도 어쨌든 자꾸만 낮게 나오니까 제가 일부러 비빔면도 2개 먹고 콜라도 1개 먹고 해서 혈당 올려보겠다고 해서 올렸던 혈당이 요 정도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평소대로 했는데 100 전후로 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저혈당도 한번 나왔던 적도 있어요. 약간 뭔가 이게 보정이 안 되고 세팅이 안 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어쨌든 결국에는 이게 필라멘트가 동그랗게 있으면 필라멘트가 피부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피부 안에 있는 이 간질액, 세포의 간질액에 있는 걸로 혈당을 측정하는 원리인데 요게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지고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정화 기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들도 보니까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요게 지금 자리 잡는 데까지는 측정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역시 해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3일째 날에도 보면은 다 낮게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날 한 번은 갑자기 한 150 이상도 이렇게 피크를 찍은 적이 있었어요. 이때 내가 뭐 먹었더라 이렇게 메모까지 다 해놨는데, 자, 이렇게 누르면은 메모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래프 말고 수치상으로 들어가도 메모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들어가지진 않네요. 이렇게 높게 차라리 높게 나온 게 저는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그래서 150 정도까지는 올라간 적이 있었고, 그다음 1월 3일에는 또 150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끼니를 3끼를 먹어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탄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마 제가 조금 좀 밥은 항상 천천히 먹는데 약간 혈당을 올릴 만한 음식을 먹었거나 가루 음식을 먹었거나 뭐 면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 먹으면 혈당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뭐 수제비라든지 뭐 라면이라든지. 그리고 이때는 거의 한 170, 150 이상 나왔는데 이때가 지금 역대 최고로 나온 결과치였는데, 그때 제가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었는데 도시락에 약간 물엿 같은 걸로 해놓은 약간 찌포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달달했는데 그게 이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나 약간 의심이 되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게 한번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졌다가 한 번 더 올라갔다 떨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보통 쌍곡선을 그리고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1월 5일 이때도 보면은 이렇게 오전 중에 한번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오후에 점심시간 때쯤에서 2번 이렇게 쌍곡선 그리고 올라갔다가, 그리고 저녁에는 오후쯤에는 이때는 제가 수제비인가 그래서 조금 먹었는데 그때는 혈당이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쌍곡선을 그리면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6일째 이렇게 높았던 결과치가 다시 이제 오전에는 잘 동안에는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다음 7일째 1월 7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1일 패턴이랑 해서 다 한번 보겠습니다. 1일 패턴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오전에 잘 때쯤에서는 크게 변함이 없어요.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9시 정도까지는 9시가 제가 일하는 시간이 9시 정도 되니까 이렇게 좀 낮게 나오다가 오전 9시부터는 조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는 조금 높은 패턴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오후 6시, 9시 사이에 저녁 시간이죠. 그때도 약간 조금 올라가는 경향. 이게 식사를 하고 1시간 정도 지나야지 조금 수치가 올라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는 도중에는 오히려 좀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즉각적인 반응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나중에 식후에 이게 내가 흡수를 하고 혈당이 올라가는 시간, 우리 이게 식후 혈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통 1시간 뒤 올라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제일 피크를 찍거든요. 이제 그 시간이랑 비춰 봤을 때는 크게 틀리지 않는 상황으로 잘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표 시간 범위는 70에서 180을 목표로 이렇게 정해 주더라고요. 거의 100%이 안에 지금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당뇨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당뇨가 아닌데 내가 이런 거를 좀 보고 싶다면은 이제 본인도 이거를 벗어나는 게 몇 프로가 되는지 아래 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떨어진 거는 저혈당이고 높은 거는 이제 고혈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 저혈당 이벤트는 약간 기계 에러였는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지만 여기에 좀 기록은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 혈당을 이제 그래프로 또 이렇게 보여주는데, 오전 중에는 보통은 이렇게 조금 낮고요. 91까지도 한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가 91로 가장 이제 혈당이 낮네요. 그래서 이게 가장 깊은 잠을 잘 때에 에너지 소모도 적고 하니까 혈당이 낮다가 이제 오전이 되고 아침이 되면은 또 이제 오전 9시쯤에도 역시 낮은데 점심 먹을 때 조금 높았고 저녁 먹고 조금 높았고 이 정도로 지금 혈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일 그래프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봤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당화혈색소가 예상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상 당화혈색소고 5.0으로 나옵니다. 지금 보통 한 5.8 이하 정도 나오면은 일단 당뇨는 아니고 정상 정도로 치는데 경계라 보는데, 저는 이제 5.0이 나왔으니까 이제 또 5.8보다 낮게 나오면은 혈당 유지가 잘 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상 당화혈색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당활색소는 사실 이제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서 이제 당활색소 검사를 하면은 HbA1c라고 하거든요. A1C. 이 당활색소를 직접 검사해서 3개월치 평균 혈당을 알 수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도 표시를 해주면서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고 참고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서 사용은 지금까지 제가 스캔한 횟수가 291회 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42번 정도 했고 92% 센서 시간이 활성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0%였거든요. 근데 자꾸 측정할수록 이게 자꾸만 수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0%가 되면 이제 센서가 활성이 끝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도 어떤 기준으로 어떤 표시인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충 그렇게 예측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일 남았는데 현재 요 프리스타일 리브레를 한 8일 동안 사용하면서 이제 결과치를 그리고 보는 방법이랑 약간 분석 방법이랑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도 이제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이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